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암살입니다. 최근에 암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 보신 분이 꽤 계시군요. 손 내려주시고요. 암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암살이라는 영화를 일부러 2번 봤습니다. 왜 봤냐? 나로도 한 명 더 그거 해주려고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원래 충무로에는 그 얘기가 있었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독립운동 영화 하지 마라, 요거 있었대요. 독립운동 영화 하면 망한다, 이런 게 우리나라 그 영화계에 속설처럼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딱 보자마자 야, 이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막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요, 그 장면이 너무 좀 멋스럽고 좋았어요. 그 시작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조승우 씨로 연기를 하죠. 너무 인물을 잘 뽑았어. 일단 조승우라는 배우의 그 네임 파워가 너무나 좋았고, 그 화면에서 비춰지는 그 이미지가 약 선생이 젊었을 땐 참 저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들 정도로 이제 탁 장면 하잖아요. 1933년 항저우에 우리나라 임시정부 이동돼 있었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 딱 그러지 않습니까?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딱 하고 나오는데 너무나 그 이미지랑 잘 맞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양주 사니까 남양주 비하는 거 아닙니다. 나 남양주 사람 김원봉이요, 이거 좀 그래. 이거 좀 그래요. 그래서 나 의정부 사람 김원봉이요, 이거 좀 안 맞아. 근데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는 그 딱 이미지가 너무 잘 맞았었고요. 그 영화상에서도 나오지만 실제로 김원봉의 현상금은 당시에 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백범 김구선임의 현상금은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김원봉 선생이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영화 하나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약산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좀 사실적인 걸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 중에 실존했던 인물은 누굴까요? 예, 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김원봉 선생과 김구 선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픽션입니다. 근데 완벽한 픽션 아닙니다. 동일한 캐릭터는 김구, 김원봉밖에 없지만요, 여러 명의 독립 의사들의 캐릭터를 합쳐서 만들어낸 게 속사포고요, 또 여러 명의 그 캐릭터를 합쳐서 만들어낸 게 안호균입니다. 또 여러 명의 캐릭터 몇 명을 합쳐서 만든 게 황덕삼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허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나왔을 것이고요. 분명히 그거 비슷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기에 이제 의열단에 대해서 얘기가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약산 김원봉 선생, 나석주, 김상욱, 김지섭 그 의사만 썼지만 그 외에도 박재혁 의사라든가 최수봉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의열단은요, 만주 지역에서 사실은 요거 그 신흥 무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당 이회영 선생께서 당시에 그 자산억이 한 700억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제가 700억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라를 더 빼앗겨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명동 일대 그 땅을 아주 헐값에 팔아갖고 가져간 돈이 지금으로 치자면 한 600억 정도 됐다라고 추정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다른 환산 가치가 그런 거고요. 아마 지금 단위로 하면요, 수조가 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망우동에서, 지금의 중랑구 망우리 그쪽에서 서울 명동까지 들어가는데요, 이 그 우당 이회연 선생 집안의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 그 땅을 한번 다 계산해 보면 아마 수조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명동 일대가 전부 다 그 집안 땅이었었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그 노력해서 얻어낸 걸로 만들어낸 게 뭐죠? 신흥 강습소. 그리고 그게 이름이 바뀐 게 신흥 무관학교입니다. 신흥 무관학교가요, 1910년대 후반에 마적단한테 사실은 그 학교가 털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망을 합니다, 김원봉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런 무관학교가 다 있어, 군인 양성한다면 어떻게 중국 마적단한테 털려. 그래서 나와버려. 그리고 자신의 뜻과 함께 하는 13명의 청년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낸 단체가 바로 저기 있는 의열단입니다. 우리는 힘으로써 일제에 저항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의열단 얘기를 많이 하면 늘 하는 질문이, 좀 남자 놈들 중에 좀 생각 역사에 대해서 많이 한 놈들이 늘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아니 알카에다랑 도대체 우리나라의 의열 활동이랑 다른 게 뭡니까? 무력으로 가서 그들 죽인 거잖아요. 얘기하는데요,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화상에 있습니다. 영화상에 얘기하죠. 그 속사포랑 황덕삼이랑 안홍균이랑 모아놓고 딱 더 질문 없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저기 민간인은
죽여도 됩니까? 아니, 안 돼. 저기 다시 질문 있습니다. 저기 일본인 민간인은 죽여도 됩니까? 아니, 안 돼. 우리 총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짧은 내용이지만 그거는 뭐와 뭐를 극명하게 비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알카에다의 대중 테러와 우리의 의거 활동을 단적으로 비교해 주는 너무나 좋은 역사적 장면입니다. 참 좋은 영화예요. 왜 그러냐면 그 딱 짧은 장면 하나로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참 인상적인 그런 이제 장면이었었고요. 1923년 가면 조선혁명선언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의열단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참 그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독립이 되고 나서 그 김원봉 선생이 하는 장면 기억나요? 독립됐다고 막 밖에서 대한독립 만세! 이제 돌아가자! 막 밖에서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자 백범 선생이랑 약산 선생이 딱 와가지고 수고했네. 그래도 이제 독립을 보게 되는군. 이러면서 둘이 딱 얘기하니까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이 별로 기뻐하지 않고요. 촛불을 하나하나씩 밝힙니다. 나석주, 최수봉, 박재혁 하면서 하나씩 밝히죠.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귀한 인재들인데 너무 많이 죽었다. 그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우리는 그 약선생이 드는 생각 뭐였을까요?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너를 사지로 내보냈구나. 그 장면 너무나 슬픈 장면이거든요. 진짜로 그 의열단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구했던 이 국가, 내가 이 국가에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잘해보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촛불을 밝히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었던 약산 김원봉 선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 이후에 들어와서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당시에 그것도 친일 경찰 중에 가장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한테 잡혀갑니다. 노덕술한테 잡혀가서 어떻게 됩니까?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그 장면도 좀 그랬지만 거기 보면 그 장면 나오잖아요. 영화 마지막 장면 보면 그 나이 많게 보이는 이정재 씨가 친일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너 친일파지? 그러면서 이제 반민특위 이렇게 열렸었는데요. 반민특위 열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딱 옷을 막 벗잖아요. 그러더니 내 몸에 총이 6발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딱 얘기를 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사극 연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6발이 있어요. 하바로스크에서 1932년, 1911년에 데라우츠 총독 암살 사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했고 나도 막 현혹되겠어. 그랬구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당시 친일파들이 다 그랬습니다. 내가 민족을 위해서 친일 형태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었습니다. 독립을 맞자마자 친일파들은요 정말로 긴장했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신 왜 그렇게 친일을 했어? 라고 묻자 이정재가 얘기합니다. 그땐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마 그거는 친일파들의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강성해 보였었던 일본이 무너질지 몰랐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친일 활동, 자신의 민족, 같은 민족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고문하면서 또 진급하는 그러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모습들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요?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요. 광복을 맞을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이없게도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자. 돈 있는 사람은 일본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요, 광복 맞자마자 막 산으로 들로 도망갔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완전 우리 인생 종쳤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의 역사는요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미 군정이 바로 1949년 9월에 들어옵니다. 그들 입장에서 안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공무원 다 뽑아서 새로운 경찰을 하려면 교육하는데 너무 힘이 들잖아요. 야, 우리는 민족 감정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 너 경찰 일 하라니까. 죄송해요, 저 친일파였는데. 괜찮아. 그냥 해 라고 합니다. 실제로 친일 경찰과 관료들을 그대로 등용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도 잠깐 나오는 것처럼요, 시간이 지나더니 미군정에서는 자신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군정은 있었습니다. 문제는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정부가 세워졌었죠. 당시에 민족적 감정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빨리 처벌하자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운동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민법이라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들었었고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민특위죠. 약 2년간의 조사 활동을 했었고요. 10명의 국회의원들로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잡혀간 사람이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박흥식이거든요. 화신백화점 사장. 거기 그 영화상에도 조금씩 나오는 그 아마 강인국이라는 인물이 그 정도 인물과 약간 대비되는 비슷한 인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쨌든 아주 우리나라 최고 권력가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가들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 막 잡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젠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친일 경찰 누가 잡혀갑니까? 노덕술이 잡혀갑니다. 경찰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찰 수뇌부들은 쿨한 거죠. 왜? 노덕술이 유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유죄입니다. 이건 큰일 나요. 내가 이제 경찰 생활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움직였었고요. 영화에서처럼 그들은 아무런 혐의 없음으로, 의심은 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등등의 이유로 결국엔 무죄 판결을 받고 끝납니다. 이랬던 것처럼요. 내 몸에 총알이 6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게 해요. 나 사실 그 정도를 안 하고 그 당시에 산 사람이 어딨니? 라고 막 뻔뻔하게 얘기하게 하고요. 사실은 내가 너네한테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독립운동가는 좀 살살해 줬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36년의 일제 강점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이게 뭐야? 과연 이런 역사를 배워야 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배우셔야 돼요. 이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최고의 멘트, 거기 나오잖아요. 많은 분들은 제가 인터넷 막 찾아보니까 그런 거 하시더라고요. 네가 독립운동한다고 뭐가 바뀌어? 라고 하정우 씨가 하와이 피스톨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두 명 죽인다고 독립이 오겠냐고? 아니,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걸.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삼천불 우리 잊지 마, 이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거. 역사는요, 잊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 삼천불은요, 거기서 나오는 전지현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 말하는 건. 삼천불은 누구냐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그 독립운동의 과거를 잊으면, 그 모습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돼요. 너무나 간단한 멘트 같지만 이게 그 영화의 핵심이자 사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천불 우리 잊지 마, 내가 있어서 니네가 있는 거야 라는 그 멘트를 같이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